발표하는데요. 직접 조합설립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거하고 일반 부서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조합설립공사 정비사업의 김상현 상무라고 합니다. 직접 조합 설립 제도를 논의해 주셨는데요. 이 제도는 2016년도부터 도시경제법 개정이 되면서 그때 설립됐던 조항인데요. 사실은 거의 활용이 안 됐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신통기획이 등장하기 이전에 조계 현장에서 직접 조합을 갖다가 활용한 일이 있었지만 거의 활용이 되지 않다가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신통기획과 맞물리면서 보다 빠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기존에 있는 이 제도를 활용하자라고 해서 직접 조합 설립 제도가 신통기획과 맞물려서 지금 대부분의 현장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갖다가 생략할 수 있도록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활용이 안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직접 조합 설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을 갖다가 공공에서 비용을 들여서 직접 조합을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요. 보통 추진위원회가 구청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받기 위한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는 추진위를 갖다가 승인을 받고 주민들의 비용 부담으로 직접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25% 동의를 갖다가 또 징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시와 구에서 비용을 들여서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으로 집행하는 그런 제도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제도들이 왜 활용이 안 됐느냐? 직접 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라는 걸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주민협의체위원장을 구에서 지정을 합니다. 기관권자가. 그리고 구위원장을 갖다가 토지 등 소유자 선거를 통해서 위원장이 선출이 되는데요. 사실은 위원장의 역할은 말 그대로 행정적인 업무를 갖다가 주관하기 위한 위원장인 거고, 주민의 총의를 모으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이 주민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고 나면은 현장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시간이 다 빨리 가는 데는 6개월 만에 나올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우리 실내 모구역처럼 2,600명이 넘는 토지 등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25%를 지구하는 게 사실 여의치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보통 한 1년에서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비용적으로도 그때까지 추진위원회가 운영하는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3, 4억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과 비용을 다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직접 조합 설립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것을 시와 구가 부담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조합 설립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시간과 비용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또 제도를 갖다가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단지 이제 그러한 제도들이 왜 활용이 안 되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협의체위원장은 구에서 지정하다 보니 주민의 뜻과 반해서 공공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이 과거에는 많이 만연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직접 조합 설립 제도를 통해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재개발 현장이나 재건축 현장에서는 사실 주민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빠르게 더 진행된다는 장점이 더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안 동의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장갑진 이사가 설명했던 이러한 정비 계획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안을 갖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느냐 이러한 거에 대한 걸 묻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민들의 동의가 소화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내신 토지는 여기 한 2,600명이 조금 넘는데요. 여기에서 과반수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토지 면적이 과반수가 찬성해 주셔야지만 비로소 이 안으로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 자체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안은 아니고 이 기준안을 갖고 우리가 재개발 사업 비로소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단독주택 예산 권리가액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독주택 예산 권리가액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부동산에서 표준지 기본 평가 자체도 너무 낮게 평가된 상태에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타실통구역의 경우 공시지가에 대한 보정률이 1.9에서 2.35 정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림오구역은 보정률이 너무 낮습니다. 단독주택 예산 권리액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여 단독주택 권리가액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으로 문제는 대형주택, 단독주택 가지고 계신 분 토지 50평 이상, 건축 평수 7, 80평 이상을 소유한 대형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40평대 아파트 또는 30평대 아파트 등 작은 평형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잔금은 찾아가라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너무나 부당하다 할 것이고 반발도 아마 심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생각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감정평가법인 김철환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정비계획 수립시의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판정을 했고요. 82페이지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추정분담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추정분담금을 총 4단계에 걸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비계획 수립시의 추정분담금이고요. 다음 단계로 조합 설립 단계,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단계, 마지막으로 분양 신청 단계에 4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분양 신청 단계에 가면은 우리가 정식으로 관악구청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개가 평가를 통해서 분담금을 산출하게 돼요. 하지만 그 이전 단계, 정비계획 수립 단계, 조합 설립 단계,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는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분담금을 산출하게 되죠. 이러한 종전자산 추정이 감정평가 금액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사업 초기 단계에서 감정평가 없이 대략적으로 추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시가격에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83페이지 읽으십시오. 토지의 경우에는 24년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1.75배에서 1.95배의 보정률을 적용을 했어요. 다른 구역과 비교를 해보시면 뭐 유사한 수준이거나 우리가 조금 높은 수준인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약 2.35배에서 3.65배를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좀 차등을 둔 이유는 뭐냐면은 토지 건물의 지분 단가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지분 단가 균형 등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고정치를 적용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은 토지 건물의 지분 단가, 그 다음에 빌라의 지분 단가 가격을 기준을 하게 되는데 보통 1.4배에서 많은 데는 1.7배 그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수준 등을 반영을 해서 추정을 한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1+1의 대상이 되죠. 1+1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과 주거 전용 면적과 가격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1+1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설계에 반영을 해서 추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한국 표준지가 저희 집이 표준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도 국민으로서 세금은 당연히 내야 된다. 너무 평가가 적어서 제가 몇 년 동안을 쫓아다녔습니다. 한국부동산론 담당자를. 대답이 너무 주민으로서 당사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대답을 하더라. 그랬더니
저를 더 이상 모르게 표준지에서 잘라버렸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50평대 이상 80평 단독주택을 몇십 년 동안 소유하고 월세 받아먹고 살아갔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뭐 30평, 40평대 아파트하고 바꾸라고요? 그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그거는 저는 절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항의하고 떠들지 않게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평가를. 자, 감사합니다.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우리가 그 추정부장 할 때는 개별 공시가의 고정률을 쓴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감정평가할 때는 그걸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구역 지정이 되면은 농도 지역이 변경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변경된 후에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변경 전에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개별 공시가의 고정률을 쓰는 게 아니고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물건별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내 개별 공시가가 높아야 감정평가 금액이 높게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개별 공시가를 높게 막 이의신청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별 공시가가 높으면 세금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세금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서 높이는 작업을 하지 마셔라. 그 부분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단독주택 큰 평수는 아까 말씀하신 원 플러스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옥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걸 아주 원없이 당 떨어지네요. 그러면은 쉽게 저희들이 알을 수 있게 뭐 제공 못하니 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아까 원 플러스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럼 가옥은 평가를 그냥 받습니까? 그거 묻고 싶어요. 큰 평수는 50평 넘는 거, 40평 넘는 거, 원 플러스 원. 그걸 구청에서 확정을 해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의 종전 추정액은 정말 대략적인 추정입니다. 지금 좀비계획 수립 단계가 사업 초반 단계죠. 사업 초반 단계에서 사실은 이게 평가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종전자산을 추정을 해가지고 분담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면 그 사업 전체의 개발이익 수준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업 전체의 그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봐가지고 거기에서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안 우리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분양가와 공사비 수준은 계속해서 변동이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담금이 이게 정답이 아닌 거예요. 아니고 향후에 지금 현재 잡아놓은 일반 분양가와 공사비가 어떻게 변동될지를 같이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기준 공사비 연면적 평당 75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84형의 일반 분양가를 3,400만 원으로 했을 때 비례율이 102.87%였잖아요. 이 비례율 102.87%가 향후에 일반 분양가와 공사비가 어떻게 변동되는가에 따라서 비례율의 변동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가가 5%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102.87%에서 104%로 약 12% 정도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사실 우리 사업장이 일반 분양가 84형을 3,400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관악구의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없죠. 없다 보니까 인근 시세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 그 관악구 외 인근 구역, 영등포구나 동서구 그쪽에 분양가 수준을 봤는데 분양가 수준이 지금 사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을 때 분양가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공사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공사비가 지금 5%가 올라가게 되면 기존의 102.87%에서 97%로 약 5%가 떨어지죠. 이 상황이 동시에 발생했다. 즉 일반 분양가가 5% 상승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5% 상승했을 때 102%에서 약 108%로 6% 정도의 비례를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사비를 750만 원으로 잡았어요. 750만 원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사업지는 초고층 수 34층에 지하층 수가 4층이에요. 지하층 수 4층은 뭐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 레벨 차이가 상당하죠. 레벨 차이가 상당한데 거기에 데크 형태로 해서 주상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데크 형태로 지하주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지하 4층 전체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고 추가로 여기 이제 암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에서 공사비가 증가를 불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현 시점에서는 750만 원이면 적당하지 않겠는지 아직 판단을 했는데요. 공사비 수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일반 분양가도 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일 것 같다. 이렇게 파악하시면은 이 비례율 변동표에서 분담금 수준을 같이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용적률도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층수도 뭐 34층으로 관악구에 가장 좋은 사업장이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힘써주신 구청이나 시청, 동해종합기술공사 여러분께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질문 건축 계획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까 잠깐 이게 이제 유동적이고 추구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소형평형 특히 이제 39타입 이게 이제 927세대 그리고 39하고 49 타입을 합해 보니까 전체 3,947세대 중에서 42%, 1,600세대 이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유주들 같은 경우 39 이렇게 전용이 작은 소형 건수보다는 59 타입을 더 원하는 것 같긴 한데 추후에 이게 39 타입을 좀 없애고 59 타입을 좀 늘려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좀 가능하겠는지 구청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건축의 용어로 맡은 지하의 건축의 한재호 이사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사람은 지금 소형 타입을 좀 줄여달라는 의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공공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 들어가는 타입들을 보면 좀그 3구, 4구, 8사, 1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런 소형 타입들을 좀 줄여달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게 한정적인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법에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 소형 표현들 규모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급 위험을 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이유가 일단은 지금 설문조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유형들이 있었고요. 또 저희 현황 조사를 했을 때 자산 평가를 했을 때 주민들이 낼 수 있는 분담금의 규모가 또 있습니다. 그걸 또 감안했을 때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3구 이하 갖고 계신 분들이 한 1,000세대 총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또 자산이 또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정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그다음 관악구랑 저희 용역사랑 같이 해서 좀 웬만하면 좀 이런 분들도 정착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소형 평들을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또 배려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중에는 일부 세대수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뜻에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공급 위험은 안아주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동의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제출된 동의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 들으시고 이제 생각이 바뀌셨다든가 이제 하실 싶으신 분은요, 저희 반대 동의서나 이제 철회 동의서를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1층에
기존에 뭐 아직 동의서 작성 안 하신 분들이 계시거나 생각 바뀌신 분들 혹시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동의서하고 지금 보이는 그 화면에 보이는 동의서에서 반대 동의서 세 가지 양식을 다 일단 구비를 해놨으니 그 희망하시는 분은 그 작성을 하시면 자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동의로 기존에 표시를 하셨다가 반대로 의견을 바꾸시겠다 이러신 분은 반대 동의서만 자필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동의는 처음에 하는데 반대를 할지 좀 더 고민을 할지 좀 더 고민해보고 결정을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철회동의서 보이는 철회동의서를 작성을 해주시고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시면요 그 기존에 작성하셨던 동의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찾아서 전국적으로 대우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 반대 동의서나 철회 동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저희 구청 주택거나 성동 주민센터 2층에 마련되어 있는 창구에 그 직접 방문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39타입, 49타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 그분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39타입과 49타입을 합쳐서 42%나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 중에서 39타입과 49타입이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긴 하지만 이 많은 세대 중에서 42%나 필요할까 그게 좀 궁금하고요. 우리가 처음 아파트 도입된 지 우리나라에 아파트 도입된 지 초창기 한 40년 전 40년 전에는 3구 타입도 이렇게 많이 선호를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무리 가나구가 어려운 동네라고 하지만 그래도 39, 49 타입이 42%는 좀 과하지 않을까. 공급도 좋지만 수요랑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건축 계획 관련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3구 타입, 4구 타입 같은 경우에 그 주민들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그 주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그런 그 소형평형, 그다음 중형, 그다음 대형평형에 대해서 좀 저희가 그 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분당 가는 금액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1억 이하, 2억 이하 이런 분들이 50%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3구 타입 좀 자산이 좀 적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정분담금 많이 내면서까지 큰 타입을 들어올 수 없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재정 충격을 감안해서 그러한 표현들을 좀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다른 주민들도 설문조사에 참여 안 한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주민들의 그 의견들이 또 한번 모아지면 조금 변경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86페이지. 추가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요. 사실 큰 가격을 빌려가지고 세대수를 줄이게 되면 일반 분양 수익이 좀 줄어들겠죠. 일반 분양 세대수가 줄어드니까 일반 분양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까지 이제 같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확정이 아니고 주민분들이 추가로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같이 고려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추정 분담금 예산을 지금 시점에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에다가 뭐 1.5배, 1.7배, 뭐 2.5배까지 해서 보정이라는 거. 그 지금의 추정 분담금 그 추정 자산하고 그러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분양시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양시에 이제 추정 분담금을 다시 이제 감정 평가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첫째. 이제까지 지금 상태, 지구 지정할 때하고 분양시하고 할 때, 보통 이제까지 시행했던 거 예를 봐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예시로, 예상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분양시에
그 추정 분담금, 추정 자산을 감정평가한다고 했는데 그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 종전자산 추정한 거하고 그다음에 정식 감정평가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날 것이냐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정식 감정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비 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정 분담금을 했고 향후에 조합 설립 단계, 사업 시행 단계, 마지막으로 정식 감정평가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식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 건축 허가하고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데 현재 시점부터 추정을 해본다고 하면은 약 5, 6년 정도 되겠죠. 5, 6년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때까지 가격이 이제 상승할 것은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가는 뭐 쉽게 예측할 수는 없겠죠. 통상적으로 상승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한 가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종전 자산 그 가격 수준은 우리 분담금에는 영향을 못 미친다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나의 진정한 재산가액은 종전자산 평가금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한 기준가액이거든요. 근데 종전자산 가격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비례율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상대적으로 올라간 종전자산 가격과 상대적으로 떨어진 비례율을 곱하게 되면은 나의 기준가액은 유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전자산 가격의 변동은 나의 분담금에 영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례율을 변동시키는 요인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전자산. 두 번째, 일반 분양 수익. 세 번째, 조합원 분양 수익. 네 번째, 사업비인데요. 그 중에 두 가지는 내 분담금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게 종전자산 가격. 두 번째, 조합원 분양 수익. 두 가지는 영향을 못 미치고 내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반 분양 수익과 그 다음에 건축비, 사업비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일반 분양가와 공사비가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민감도 분석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전자산이 이게 변동된다고 해서 이게 내 종전자산이 변동되면 다른 사람 종전자산도 같이 변동되기 때문에 크게 그 종전자산 가격 변동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까지 설명드리고 할까요? 아니면 네. 추정이면 당시에도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거의 지금 가격이 결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그 현재 시점에서 추정을 하는 것은 그 전체적인 개발 이익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중요한 점은 가격의 높고 낮음의 수준이 아니고 각 물건 간의 균형, 각 물건 간의 균형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그죠? 이 정식 감정평가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이 중요하겠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 이를 기준으로 한다. 이 부분이고요. 그 평가사들이 부동산을 구분을 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그 다음에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분부.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토지 및 건물은 토지를 평가, 건물을 평가해서 합산하는 방법을 씁니다. 토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을 하게 돼요. 네, 그쵸. 그거는 지금 적용한 개별 공시지가의 고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을 하고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세와 차이가 얼마나 있느냐를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정히 다 반영을 해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구조, 용도 등을 기준으로 한 제도도로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경관 수가 얼마나 됐는지 등을 반영을 해서 평가하는 원가법을 적용해서 평가를 해서 이 두 개를 합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분건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구분건물은 일체의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게 되어 있어요. 일체의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과 대지 지분을 일체로 해가지고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구분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규모가 작고 소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가 빈번하고 높게 거래되는 특성이 있죠. 이러한 거래 금액에는 분양권에 대한 승리형 부분이 일정 정도 가능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고려를 해서 토지건물의 지분단가와 균형을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종전자산 평가의 핵심은 가격의 높고 낮음이 아니고 가격의 균형이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종전자산의 높고 낮음 자체는 내 분담금에 영향이 없다. 균형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인목사하고 잘 정리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잘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저희 구청으로 문의하거나 게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참여해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장소 협조해 주신 교회 측에도 감사드립니다.